정동입니다. 커피 한 잔 먹고 갈게요. 잠시 후 우와, 아이고, 우회전입니다. 아이고, 이어서 54m 앞 좌회전입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사실 미국 자체가 이 노조 가입률이 그렇게 높구나라는 활동을 노조없이 할 수 있다라는 이기 차세우민 도래기도 뺑가불고 본네트도 뺑가부는 디우다. 주차하면 안 되는 디야. 트럼프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헤일리 후보는 당시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처음에 지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을 지지하기도 했었죠. 물론 공화당의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정이 되고 난 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전에서 야외에서 제육돼지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청진 2017년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이 두 사람이 말폭탄을 정말 주고받던 시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ICBM 발사 시험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6차 핵실험도 있었죠. 유엔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라든지 북한에 대한 비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입니다. 사실 이 헤일리 후보는 외교적으로 상당히 강경파로 알려져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인터뷰에서는 중국 그냥 대놓고 에너미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란 핵합의 같은 경우 사실 안녕하세요. 트럼프 내각에서는 이란 핵합의 이거 파기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란 핵합의 파기를 주도적으로 나섰던 인물도 니키 헤일리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사실 이게 유엔 주재의 미국 대사가 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미국 외교안보의 트로이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무부, 국방부,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셋이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느닷없이 유엔 주재 대사가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끌고 간다? 그래서 당시 국무부 장관이었었던 렉스 틸러슨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틸러슨이 국무장관에서 해임이 되고 니키 헤일리를 국무장관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함한평에도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트럼프가 하라는 대로 한다라고 해서 트럼프스 미니미라는 조금은 기분이 안 좋은 별명도 있었죠. 그런데 다 트럼프 대통령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정부와 다른 편으로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바로 러시아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하고 상당히 친하죠. 그런데 니키 헤일리는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2018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리아를 공격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시리아는 이란하고 러시아가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란과 러시아에서 반발을 했었고, 그런데 당시 유엔 대사였던 니키 헤일리가 CBS 인터뷰를 통해서 헛설 식당 40km 과속 단속하는 디우다. 조율이 안 됐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백악관의 의지보다 훨씬 앞서갔었던 이야기인지 백악관 측에서 이걸 지지부진하게 미루고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잠시 이제 후 대통령과 우회전입니다. 대사와 갈등이 있다라는 얘기가 불거지고 헤일리는 결국 의회 말에 유엔 대사들은 내려놓습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의회 의사당 공격을 약 300m 앞에서 월평동로 방면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뭔가 이도저도 아닌 약간 간보는 듯한 말이 있는데요. 거리를 좀 두겠다라는 것은 확실히 보이죠. 사실 니키 헤일리한테 이 정도로 관심을 보이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작년 2월만 하더라도 니키 헤일리의 지지율은 한 3%, 4%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여러 군소 후보 중 한 명이었었죠. 그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 대항마다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론 디산티스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플로리다 주지사인 론 디산티스가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정말 큰 격차로 인해서 아주 화제가 됐었죠. 당시에 디산티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넘어서는 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은 타임이에요. 중간선거 직후에 모멘텀을 잃으면서 디산티스 후보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율이 이냥 1km 앞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 토론회에서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길을 끌면서 500m 앞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 세운 코크 네트워크 그리고 아메리칸스 포 프로스페리티에서 이 니키 헤일리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정말 막대한 정치 자금을 등에 얻게 됩니다. 사실 이 돈이 가는 곳에 승리도 간다라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니키 헤일리가 쑥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지금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쬐끔이지만은 니키 헤일리가 디산티스를 앞서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뉴햄프셔 주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2위로 쫓고 있더라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글쎄요, 아직도 뒤지고는 있지만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언제 돌풍이 모르는 일이죠. 그렇다면 헤일리는 정말로 공화당의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워낙에 많고 또 이들은 진짜 견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잘안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쉽진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아직까지는 대세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트럼프가 예비 선거에 승리해서 공화당 후보가 됐는데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트럼프가 계속 후보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60%가 넘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그렇다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확장성 문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니키 헤일리 후보 같은 경우는 고소득층 그리고 고학력차 이런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는데 저소득층
세상을 더 그에 따라서 살았는데. 비례로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시속 갈마동? 30km로